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2026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소각장 건립 문제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소각장 건립 책임을 지자체로 최근에 넘긴 뒤에 더 걱정인데요. 인천 10개 군구 모두 자체 소각장을 짓는 대신 최근에 이 민간 소각장 활용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다시 이야기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공공성 대신 민간의 소각장을 활용하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걱정은 얼마나 생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와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모시고 이 소각장 이야기를 몇 년 동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오늘 하는 얘기는 하네요. 전혀 다른 국면의 이야기라 네. 또 좋지 않은 면에서 좀 새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단 최근에 이렇게 오래 끌어온 소각장 문제에 민간 소각장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경황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예견됐던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인천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 5월에 환경부가 이미 민간 소각장을 활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제 언지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인천시가 발맞춰 가는 거다라고 인천시는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타까운 상황인 거고요. 그동안 어쨌든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수도권 매립지도를 시작으로 해서 폭탄을 돌려왔거든요. 그러던 것이 이제 책임 회피로, 왜냐하면 이제 광역지자체에서 하다가 그걸 기초로 넘기는 책임 회피를 하다가 이제는 결국에는 2026년에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전국적으로는 2030년에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금지를 하는 상황에 이르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 소각장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판단 하에서 아마 그렇게 입장을 선회한 걸로 보여지긴 하지만 이게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라 아마 연초부터 인천시 내부에서는 상당히 크게 검토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긴 합니다. 예, 사실 이 방법을 우리가 몰라서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예. 왜 이쯤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저도 대표님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올 초에 인천시가 기초단체에 이제 전환 발표를 할 때부터 충분히 예견 가능했었던 일이라고 보고요. 뭐 책임 회피, 일방적인 정책 전환에 따른 뭐 당연한 기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지자체라든지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인천시의 이 같은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당연히 뭐 기초단체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오히려 인천시가 이 문제를 더 혼란을 가중시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 기초단체 능력도 의지도 없는 단체한테 이 전환을 소각장을 확충하라는 얘기 그 자체가 불가능한 미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쓰레기를 민간 소각장 뭐 줄이고 또 민간 소각장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인천시와 군구가 뭐 실무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왔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걸 뭐 성과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그럼요. 지금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실무 협의체가 올해 예. 초 2월부터 가동을 해왔는데요. 원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예. 인천시 환경국장과 10개 군구의 실무 과장이 만나서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일부 반발은 지자체는 뭐 아예 거기에 참여도 하지 않은 상태고요. 기대와 달리 사실상 거의 공회전과 다름없었다.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 쪽에 불과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시가 해결하지 못해 군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겼는데 이게 제대로 뭐 군구에서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회의만 참석하고 그리고 시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기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확충하는 게 맞다.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게 사실 말이 좋아요. 허울 좋은 명분이지 되지도 않는 걸 그런 명분을 가지고 떠넘긴 상황에서 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요. 사실상 실무 협의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뭘 만나서 뭔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애초부터 출발점부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무 협의체 역할 뭐 거의 없었다,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이제 시에서 기초지자체에서 뭔가 주도권을 가져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발표한 이후에 지금 전혀 진척이 없었던 것 보아왔는데
그 사이, 그 이전까지도 그러면 그 어떤 논의도 없었던 겁니까? 이게 당장 이제 광역별에 대한 논의 자체는 없던 일처럼 느껴지는 지금 시점의 이야기거든요. 예. 아니 그거야 뭐 기존에는 이제 특히 동부권 그리고 서부권에서는 광역 소각장 형태로 추진을 해왔었기 때문에 기초 단체에서는 그다지 뭐 특히 부평 계양 같은 경우는 대장동 이제 광역 소각장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다지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뭐 부평구와 계양구 같은 민주당 단체장들이니까 어떻게 뭔가 잘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그게 쉽지도 않습니다. 부평구는 일단 마땅한 부지가 없는 상황이고요. 계양구 같은 경우는 결국 계양 신도시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결국 회의에 참여하고 얘기를 해봤자 결국은 계양 신도시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부담만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뭐 실무협의체라든지 이런 지자체로 알아서 소각장을 확충하는 데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또 강성 스타일 윤환구청장의 이런 것까지 맞으면서 아예 실무협의체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요.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뭐 원래 기존에 있는 뭐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입 협력금을 뭐 한 4,500억 정도를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청라 소각장 지금 부평 계양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26년 직매립이 금지됐을 때 그에 대한 페널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입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같이 동참하고 뭔가 방법을 모색하는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결국은 인센티브의 문제보다는 처리 비용의 문제. 여기 실무협의체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했다면 하는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예. 일단 결국 송도 소각장도 증설 없이 현대화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이제 결국엔 이렇게 윤곽들이 점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정해지면서 지금 당장 같이 사용하던 다른 지자체들 지금 시간이 급해졌어요. 지금 부평 계양도 민간 소각장으로 가는 양을 더 늘려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된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뭐냐면 어딘가에서 지금 현재로 본다라고 하면 2026년에 직매립이 금지가 되면서 지금보다 소각하는 양은 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선가 소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각장이 없는 상태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 이제 민간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환경 정책, 특히 자원순환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과정으로 일단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일회용품과 관련된 보증금 제도에 대한 규제 유예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이제 뭐 기초만이 아니라 광역 단위로 인천에서 이제 묶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또 다시 원상 복구가 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뭐랑 맞물려 가야 되냐면 뭐 단기간에 쓰레기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임시적으로 민간 소각장을 이용한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부분은 뭐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꺼야 되니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은 결국에는 쓰레기 문제라고 하는 거는 쓰레기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발생된 쓰레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률을 높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책 자체가 같이 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소각장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뭔 얘기냐면 민간 소각장들은 뭐 대형화 될 것이고 또 이게 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환경 문제가 여러 가지 쓰레기, 특히 화석 연료에 의한 이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나일론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면서부터 발생하는 것들이 되게 주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고 또 재활용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분위기가 같이 간다면은 일정 정도 용이견이 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분위기 또한 뒤로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게 시간이 더 필요해서 임시적으로 민간 소각장을 활용할 수는 있다지만 근데 그 방법이 아니라 아예 민간 소각장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제일 걱정하면서 얘기했던 게 주민 수용성이었잖아요. 그 주민 수용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 곳에서 논의를 해왔는데 충분히 노력을 한 것으로 봐야 되나요? 어렵다고 봐야죠. 특히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가 지방 정부가 바뀌면서 시간을 많이 낭비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 광역 소각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수도권 매립지를 뭐 자체 매립지 정책으로 전환했다가 아예 또 백지화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가뜩이나 시간과 공을 많이 들여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도 쉽지 않은 일을 시간을 많이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민 수용성을 위한 노력, 설득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그 여건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초단체한테 자체 소각장을 만들어라 떠넘기는 것 자체가 이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단의 감량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사실 지금 쓰레기 폐기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도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 대안이 없습니다. 민간 소각장에 대한 수요,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르는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했다고 보십니까?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게 이제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정부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거의 뭐 2년여 동안은 그러니까 전 정부의 선거 국면 들어갔을 때 한 적어도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6개월 정도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한 1년 가까이는 실제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다. 결국엔 뭐냐면 주민 수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주민들을 만나서 지금 이 소각장의 불가피성과 그다음에 소각장으로 인해서 주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과거와 달리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주민 편의시설로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가능하다. 또 하나는 이 소각하면 열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열이 지역 주민에게 어떤 에너지원으로서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또 뭐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수영장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대에 좀 비용의 문제긴 하겠지만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이 시설로 인해서 주변의 피해는 거의 없는 상태까지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과연 기울였냐. 결국에는 주민들을 만나서 상황들을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만나본 주민들은 다 인정을 해요. 뭐냐면 소각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직접 그냥 묻는 것보다는 소각하고 재를 묻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이 시설 자체가 만약에 내 집 주변에 온다 했을 때 결국에는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한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무작정 싫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우려들을 불치시킬 수 있는 노력을 과연 기울였느냐.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한테 소각장 여기에 만드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일단 거부 반응부터 나오죠. 그러면 결국엔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게 관리가 잘 되는 사례들을 좀 보여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정보들이 요즘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태도가 바뀌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노력을 기울였냐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외부로도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내부 사정을 들여다봐도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다 보기 좀 어려운. 그게 결국은 뭐냐면 공무원들, 일선 공무원들의 문제였다기보다는 이 방향성 자체가 정책이 조건이 바뀔 때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걸 열심히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항변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죠. 결국에는 리더의 생각이 어떠냐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일단 소각장이 민간 시설 위주로 또 우리가 정책이 바뀌게 된다면 일단 우려할 지점들이 또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떤 상당히 크게 우려가 됩니다. 예. 가장 큰 문거는 예. 일단은 관리 감독의 문제인데 우리가 좀 공공소각장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누구든 그 시설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정보공개 청구하면 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인천에 있는 청라나 송도 소각장의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소각량을 하고 있고 어떤 물질들이 배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투명하게 원하면 물론 뭐 오픈도 자동적으로 하지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민간이 되는 순간 민간은 그거를 오픈을 하려고 하면 개인 그 사업장의 영업 비밀이라고 하는 게 프레임 딱 걸리면 이 자료 자체를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주민들한테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이 사기업이잖아요. 이 사기업이 문제가 생겼을 때 컨트롤 자체가 행정이 했을 때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민간과 공공의 이 차이가 바로 그런 점에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민영화하거나 그다음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은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초시설 중에 도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환경 기초시설이거든요. 네.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소각 시설에 대한 것들은 정말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다. 또 그러기 위해선 사회적인 공감대, 논의가 충분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그런 정보 공개라든가 이런 게 투명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마련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형태로 지금 급하게 예. 추진되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일단 비용도 걱정입니다. 예. 이제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할 비용이 이제 우리가 공공 소각장에서 감당하던 것보다 뭐 갑절 이상 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예. 이 문제는 우리가 크게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요? 아니죠. 상당히 고려할 문제라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아까 관리 감독의 문제라든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비용 문제도 심각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부평 계양의 경우는 지금 청라 소각장에서 톤당 한 11만 원 정도의 소각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민간 소각장에서 한 25만 원가량이 됩니다. 적게는 2배 이상, 많게는 거의 3배에 육박하는 예. 수준인데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민간 소각장을 이용해야 되는 기초 단체 입장에서는 낼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예. 문제는 더 앞으로 옵니다. 이게 민간 소각장에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아니면 전국에 있는 쓰레기를 다 받아들여 소각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이 네. 부족한 상황. 지금 이 두세 배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 앞으로 더 폭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 결국 지자체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결국은 시민들에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문제를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뭔가 다시 해야 할 그런 정책으로 보느냐. 지금 제기를 가기 위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 인천, 그러니까 민선 7기와 민선 8기를 굳이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인천이 책임과 선도하는 입장에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인천시 지금 현재 집행부가 인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 얘기냐면 인천은 환경 관련된 모든 시설이 다 있고 매립지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고 소각장 문제도 그렇고 뭐 항만 뭐 공항 다 할 거 없이 뭐 산업단지 역시 포함을 해서 결국엔 인천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환경 정책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가 된 부분이 인천시가 자체 매립장 걸 카드를 꺼내 들면서 쓰레기 양을 줄여야 된다. 직접 매립하는 양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환경 정책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저는 인천이라고 하는 광역지자체가 뭐 세계 초인류 도시를 표방하고 어쨌든 르네상스로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네. 한다라고 하면 환경 영역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본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폭탄 돌리기에 이어서 책임 회피 이 기초지자체와 이제는 그거를 민간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은 그 기업의 문제로 이제 치부해 버리겠죠. 근데 이거는 공공 영역에서 커버를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네. 그걸 책임을 넘겨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여전히 광역 소각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어떤 매립장 문제, 특히 대체 매립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제 보통 보면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되거나 보고가 나오고 나면 이제 공무원 조직 분위기는 그냥 그렇게 가는 것처럼 시간 끌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는구나라고 이제 굳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굳어져서 계속 가겠죠. 그럼 결국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환경 정책은 인천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특화되어 있는 이 도시에서의 환경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후순위로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환경부에서 이미 방향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간다라고 하는 태도는 적어도 인천에서라고 한다면 저는 좀 아쉬움이 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교수님, 예. 한 30초 시간 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뭐 덴마크의 코펜하겐 아마게르 바케라는 이 지역 이름의 바케 언덕이라는 건데요. 이 소각장처럼 혐오 시설을 친환경 여가 시설로
바꾸는 중장기적으로는 발상의 전환,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쳐가는 게 필요하는데 지금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단기적인 정책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비용 그리고 인센티브 측면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센티브 문제 사실은 이게 직접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서 안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비용 부담 측면은 직접적으로 눈앞에 닥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런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해서 해법을 마련해 나가는 게 그나마 좀 단기적인 처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로 끝낼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소각장 문제 좀 해안을 더 찾기를 바라봅니다.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